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어제 오후 혈흔과 작업복 등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양창희 기자, 현재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오늘 아침 7시쯤부터 수색 작업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아직 실종자 발견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소식은 없었습니다. 대책본부는 어제 오후 5시 반쯤 붕괴된 아파트의 27층에서 실종자의 흔적을 찾아냈는데요. 자세히 보기 위해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봤더니 혈흔과 작업복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내부에 잔해가 겹겹이 쌓여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책본부는 철근을 절단하고 진입로를 확보하며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은 혈흔과 작업복이 발견된 27층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책본부는 소방청의 전문구조 인력 30명을 추가로 투입해 집중 수색을 벌일 계획이고요. 내부를 내시경으로 탐색하기 위한 구멍 뚫기 작업도 이어집니다. 대책본부는 불안한 붕괴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지대도 추가로 세울 예정입니다. 또 수색 장비와 건물 안전 보강에 필요한 자재를 상층부로 올리기 위한 건설용 리프트는 주말 동안에 설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고령의 확진자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자체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입소자의 75%까지 감염되는 등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요양원입니다. 지난 11일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이후 확진자가 15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률이 75%, 코로나19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대부분 3차 접종을 마쳤는데도 확진된 돌파 감염입니다. 하지만 이 요양원 확진자 상당수는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원으로 이송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의사도 없는 요양원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재택치료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만 추가 지원하고 인근 병원의 의사가 모니터링만 했습니다. 광주가 워낙에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전담 요양병원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배정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보호자들은 초기에 확진자를 다른 전담병원으로 이송해서 격리하지 않은 게 확산세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고령자들을 확진자들하고 같이 넣어놓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 거는 200분까지 다 아마 감염이 돼야지 그때서 뭐라고 입장을 내놓을 건지. 한 달 동안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52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입니다. 이곳 역시 투석 등을 이유로 증상이 가벼운 확진자는 전담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자체 치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380여 명이 감염됐고 11명이 사망했습니다. 확산세를 잡지 못하고 병원 안에서 계속 감염된 겁니다. 그 시설의 구조랄지 그 배치 상황을 먼저 점검을 합니다. 한 군데 요양병원은 자체 치료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병원으로 이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자체 치료를 결정한 시설에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하면서 고위험군 시설의 방역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682명의 코로나19에 확진돼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44명이 확진됐고 또 다른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늘며 396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은 목포가 72명, 여수 51명, 순천 27명, 나주 21명 등 지역별 산발적인 감염이 확산되면서 확진자 28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광주와 전남에서는 신속 항원 검사를 우선 진행하고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하는 등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 조치가 시행됩니다.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 발전 기금을 이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허 시장은 재선에도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지역신문 대표를 지내며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허석 순천시장.
시장직 상실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 제한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기사회생했습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6년간 87차례에 걸쳐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받아 편취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유용했던 신문 발전기금을 전액 반납한 점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하는 점에서 위법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들께 송구하다면서도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재선에 도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네, 그렇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피선거권을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고 선거 출마도 가능합니다. 출마 여부가 불투명했던 현직 시장이 재선 의지를 밝히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오늘도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국외에서 추가로 초미세먼지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광주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예상됩니다. 외출하실 때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시야는 답답하겠지만 오늘도 추위는 심하진 않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이 1.4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지만 평년 기온보다는 크게 웃돌고 있고요. 한낮 기온 8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9도, 순천과 광양 10도로 동부 지역은 10도 안팎까지 올라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6도, 강진 9도, 해남과 진도 7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한낮 기온 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로 내려가기는 하지만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으로 많이 춥진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청소년 거주형 치료재활시설인 국립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를 광주에 세우자는 유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광주유치위원회는 어제 광주와 전남, 제주의 관련 기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는 현재 청소년 관련 국립시설이 2개나 있다며 청소년 디딤센터는 전북 익산이 아닌 광주에 들어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과 부모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반 측면에서 광주가 최적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가 제2의 광주형 일자리로 친환경차 부품 공장 유치 등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시즌2 TF팀을 상설 협의체로 구성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지역 부품 기업의 납품률을 높이고 지역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미래 자동차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친환경 부품 공장 유치와 지역 기업들의 참여를 늘리는 전략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5% 이하에서 46% 이하로 완화하고
월세 지원금도 4인 가구 기준 31만 원으로 평균 5.6% 올려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수선비는 대규모 보수의 경우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와 민주사유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지부가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가해자로 지목된 업체가 지난 2014년에도 같은 처벌을 받았지만 전남도는 아무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또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의 긴급 분리 조치를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가해 염전주 가족이 운영하는 모든 염전을 영업 정지하는 한편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3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22개 시군 80여 곳에서 도민 참여를 유도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1인 캠페인을 펼칩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22개 시군 주요 교차로에서 실시하고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불법 소각 금지 등 생활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법을 1인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겨울과 봄철 4개월 동안을 미세먼지 계절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감축,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시군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이 올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시 등 11개 시군과 연계를 마쳤고 올해는 진도와 무안 등 11개 시군을 도와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